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수집한 유물들이 70여 년 동안 방치돼 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정리와 조사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인도의 호텔 너바나 등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 3편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시작된 가운데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불자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법회가 서울 봉은사에서 열렸습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 물물교환 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팔공산 승시축제가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개막했습니다. 사찰 음식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사찰 음식 대항연이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도량인 수원 복령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선 총독부가 수집한 유물들이 70여 년째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유물 중에는 다수의 불교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적극적인 문화재 정리와 조사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헌병대의 손을 거쳐 반출 직전 극적으로 회수된 국보 293호 백제 금동관세음 보살 입상. 일제강점기 발굴된 보물 196호 금동 정지원명 석가열애 3존 입상. 모두 유물번호 첫 자리가 M으로 시작되는 무범품 유물들입니다. M 또는 K라는 이니셜로 시작되는 무범품 유물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출처 확인이 어려웠던 것들로 대부분 조선 총독부가 소장하고 있었던 유물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조선 총독부 소장 유물들의 관리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대한신당 소속 최경환 의원은 무범품 유물 5,650점 중 81.5%인 4,607점이 출처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70년이 넘도록 이렇게 방치해놓고 가치가 없는 유물로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MK 번호 유물도 다른 유물과 똑같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유물이 지금 뭐 소홀이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학술 조사만 이뤄진다면 국보 293호 백제불상, 보물 1581호 대동여지도 목판과 같이 수장고 속 문화재가 재평가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조선 총독부 문서 기록을 통해 문화재의 뿌리를 찾으려는 시도는 전답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문서와 유물을 연결하는 작업을 중장기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20만 장에 이르는 일본어 고어 해석을 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조선 총독부 유물 중에 일본 교토의 스님이 기증한 오타니 컬렉션이 있다면서 중국에서 반입한 베제클리크 천불동과 막고굴 벽화를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와 등가 교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고려국사 백운 스님의 세계 최초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체 요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할 때 교황 사절단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절단에는 한국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인쇄 기술을 가져온 구텐베르크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고학과 미술사 이런 분야가 이제 주 분야가 되고 역사 분야가 좀 위축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켜켜이 쌓인 먼지 속에서 빛을 잃어가는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학술 연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영화축제인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돼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인도의 호텔 너바나 등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 3편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 BBS 황민호 기자가 전합니다. 소통과 공감, 영화의 재도약의 해를 다짐하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3일 개막했습니다. 열흘간 이어지는 영화제는
85개국에서 299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가운데 올해도 불교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불자들에게 선보입니다. 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그 해외에 다양한 국가의 감독님들이 연출을 하신 불교 소재의 영화로 관객 여러분들과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영화들이, 완성도 높은 영화들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는 총 3편. 먼저 불교의 환생을 다룬 영화 티벳 출신 페마 체덴 감독의 풍선입니다. 풍선은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가족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자마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면서 뱃속의 아이가 아버지의 환생이 아닐까를 두고 대립하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죽음은 이 세상과의 단절이나 끝이 아닌 윤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는 티벳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 영화 비자이 자야팔 감독의 호텔 너바나로 불교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업보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던 남자 주인공이 혼자 살아남아 죄의식에 시달리던 중 히말라야에 있는 호텔에 취직하게 되고 이 호텔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바로 자살한 사람이 환생해 자신에게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니냐는 내용의 스릴러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가장 큰 사찰에서 벌어진 부정부패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노타폰 분프라콧 감독의 커맨시도 많은 기대를 얻고 있습니다. 매년 불교 소재 영화들이 몇 편씩은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불교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많죠. 이 밖에도 임건택 감독의 1981년작 만다라와 배용균 감독의 1989년작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이처럼 불교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를 통해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느낌을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우리나라와 인도가 3.1운동 100주년과 간디 탄생 150주년을 맞아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전통음악회가 동국대에서 열렸습니다. 주한 인도 대사관과 나마스테 인디아 클럽은 서울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2019 인도음악회 나마스테 인디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류시와 시인이 기획한 행사로 인도 최고의 전통음악 연주자와 무용가들의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인도 전통춤인 까탁 무용의 권위자 비샬 크리슈나와 까탁 무용을 9대째 잇는 비루주 마하라지의 손녀 라기니 마하라지의 공연, 그리고 대표적인 시타르 연주자 쿠샬다스의 연주 등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전통사찰 강남 봉은사에서 가을을 맞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봉은사가 운영하는 각 세대별 합창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선보여 깊어가는 가을밤, 불자와 시민들은 힐링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도심 속 천년고찰 봉은사 경내 법당이 음악회를 위한 무대로 꾸며집니다. 불자와 시민들이 하나둘 법당에 모여들고 곧바로 공연이 시작됩니다. 법당 안에서 청년과 여성, 남성 합창단, 그리고 국악 합주단의 공연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한없는 가피를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한 합창곡인 칸타타 찬불 소리도 불자와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6편의 연작시로 구성된 이 작품은 현대적인 작곡 기법으로 불교 전통음악의 진수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봉은사의 모든 합창 합주단과 전문 오케스트라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봉은사의 각 합창단들이 선보인 수준 높은 공연은 시민과 불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줬습니다. 이 불교 합창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불심이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불심으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전문가 이상의 그 합창을 소화해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심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합창단의 음성 포교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참불가가 몸에 배서 이 참불가를 통해서 좀 더 불심이 잘 다져지고 그 불심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서로 화합하고 서로 또 도와주고 또 행복한 깊어가는 가을밤 도심 속 전통 사찰 경내에 울려 퍼진 깊이 있는 불교 음악의 향연에 불자와 시민들은 모처럼 치유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에 출전한 불자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법회가 서울 봉은사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체육인 불자연합회는 제100회 전국체전 개회식이 치러진 어제 서울 잠실운동장 인근 봉은사에서 법회를 갖고 불자 참가 선수들의 선전과 안전을 발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하는 의미는 우리 선수들 또 지도자 선생님들 다 안전하시고 또 좋은 성적 얻고 이런 것도 첫째겠지만은 또 그거 못지않게 전국체전은 말 그대로 우리 남한 5천만 인구 또 어떻게 보면 한민족 전 세계 8천만이 함께 힘을 합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부흥시키고 한민족을 부흥시키는 그런 평화의 대축제로서 문홍식 체육인 불자연합회 회장은 불자 선수들이 부단한 수행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부처님 가피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한다면 소속팀과 고장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법회 참석자들은 체육인 불자연합회 회원과 전국체전 참가 임원, 선수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봉은사 총무국장 진각스님 집전 아래 축원 의식도 봉행했습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 물물교환 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팔공산 승시축제가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개막했습니다. 10회째를 맞는 올해 축제는 전통 불교 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사찰에서 만든 된장과 식초, 전통차, 그리고 직접 농사로 수확한 과일 등이 장터에 나왔습니다. 한국과 스리랑카의 다양한 불교 용품도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스님들의 옛 산중 물물교환 장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팔공산 승시축제 현장입니다. 승시는 스님들이 필요한 생활 물품을 구하고 사찰에서 생산한 다양한 물품을 내다 팔던 곳입니다. 승시는 세간과 출세간, 물질과 정신이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승시가 갖고 있는 이 정신을 우리가 잘 살린다면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승시축제, 글로벌화되는 승시축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많은 가능성을 느낍니다. 전통 한지 만들기, 탁본 등 체험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팔공산 승시축제는 불교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법화경을 주제로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법화살림 대법회를 축제 기간 매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사찰 음식 특별 체험 전시관을 올해 처음으로 조성해 스님들의 바루 공양 모습을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사찰 음식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시연과 지호스님 사경 전시회 등도 불교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를 체험하는데 아주 좋은 규모로 정리된 것 같고 또 오늘은 그 법화 법회를 하는데 그 큰 스님들의 법문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뭐 새로운 게 달라진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저기서 스님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시고 이러는 게 특별했는 것 같고 거기에 여러 가지 처음 보는 음식들이 이렇게 있어서 구경을 잘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과 여성 스님들이 삿발을 붙잡고 펼치는 씨름대회, 그리고 전국 학인 스님들이 솜씨를 선보이는 법고대회 등도 눈길을 끕니다. 불교 합창단의 경연대회, 스님 가수와 국악인들의 공연은 동화사 경내 곳곳에 장엄된 국화꽃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동화사는 그러나 제18호 태풍 미탁이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점을 감안해 첫날 공연을 모두 취소하는 등 차분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희생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먼저 조의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이 승시라는 이 축제를 통해서 그늘이라는 그런 안위함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팔공산 승식축제는 일요일인 내일까지 계속되면서 다양한 불교 전통 문화를 선보입니다. BBS 뉴스 박미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속리산 법주사에서 다양한 문화체험과 함께하는 2019 속리산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문화축제에는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을 비롯해 BBS 청주 불교방송 사장 장산스님, 정상혁 보훈군수 등 4부대 중 만여 명이 참석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축제를 즐겼습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촉감으로 느끼는 것들을 통해 가을 산사의 아름다움과 산사 음악회의 감미로운 선율, 사찰 음식에서 느낄 수 있는 재료로 고유의 청정한 맛, 맑은 공기로 느낄 수 있는 상쾌함 등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탈고람 성윤스님과 관음정사 정관스님 등이 선보인 사찰 음식과 세계 음식의 만남, 백미백락에 이어 보살계 수계식, 도민행복 숲속 음악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사찰 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면서 영양이 풍부해 건강한 음식 문화로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사찰 음식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사찰 음식 대향연이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도량인 수원 복령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사찰 음식의 풍성한 잔치가 도심 산사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비구니 수행 도량 수원 복령사의 사찰 음식 대향연. 대형 솥에 오색나물을 넣어 만든 비빔밥부터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모읍니다. 500인분에 이르는 이른바 복령사표 비빔밥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깔끔하고 맛있어요. 집에서 나물 미원 넣고 뭐 넣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그 음식 그대로 먹으니까 맛있어요. 저는요 여기서 비빔밥도 먹고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찰 음식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맛볼 수도 있어서 좋았어요. 복령사 학인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우화궁입니다. 가지두부 스테이크, 머위 쌈밥, 장아찌 쌈밥 등 이름만 들어도 신선한 사찰 음식들이 선보입니다. 경연대회에 출품된 이들 사찰 음식은 언뜻 보면 장인의 솜씨로 빚은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선제, 직연, 원상 스님 등 사찰 음식 대가들의 요리도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아찌는 숙성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김밥을 먹었을 땐 소화가 안 되고 그러는데 숙성된 재료를 가지고 김밥을 쌌기 때문에 훨씬 더 소화도 잘 되고 입에서도 맛깔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량 곳곳엔 수제 비누와 오칠 공예품 등의 다양한 생활 수제 코너도 마련돼 사찰 음식 못지않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복령사에서 제공한 3,000원 식권입니다. 이 식권으로 채식 군만두와 순두부 아이스크림 등 평소 맛볼 수 없었던 다양한 간식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복령사 사찰 음식 대향연은 전통 사찰 음식의 맛과 멋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손님이 와서 한국을 대접할 때 가장 한국적인 음식으로 사찰 음식으로 늘 모시곤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복령사가 한식의 세계와 또 그중에 가장 특색 있는 사찰 음식으로 대향연을 벌이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앞에 올리는 육복 공양과 복령사 스님들의 탁발 순례 등도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복령사 사찰 음식은 청정한 수행자의 음식에서 이제는 대중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먹거리의 이상적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 대향연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으로서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에서 너무나 많은 먹거리가 많은데 그런 먹거리에서 우리가 절제되고 자연적인 먹거리를 할 수
소개할 수 있는 곳이 사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원 복령사는 이제 비구니 수행 도량을 넘어 사찰 음식을 통해 또 다른 한류 문화를 주도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반야 불교문화연구원이 제9회 반야 학술상 수상자로 중앙승가대 명예교수인 전국 비구니회 신임회장 당선자 본각 스님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까지는 논문상, 저역상 등 두 분야에서 각각 1명씩 2명을 수상자로 선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1명의 중진급 학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해 본각 스님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본각 스님은 저서, 화엄교학 강론을 비롯해 불교학자로서의 연구 업적은 물론 한국 비구니 연구소장, 전국 비구니회 부회장 등 대외적 활동과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반야 학술상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오후 통도사 반야암에서 봉행됩니다. 불교 경전을 한 글자씩 손으로 옮겨 쓰는 사경은 가장 오래된 불교의 수행법이자 대표적인 전통 불교 예술로 꼽히는데요. 한국사경연구회가 전통 사경의 대중화를 위해 처음으로 사찰 성보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열어 불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 사경 보급에 앞장서온 한국사경연구회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성보박물관에서 사경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35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14번째 회원 전시회입니다. 지난달 27일 개막한 전시회는 내일까지 천태종 서울포교의 거점 사찰인 우면동 관문사 성보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전통 사경을 계승한 수준 높은 명작에서부터 사경을 현대적으로 승화시킨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는 좀 사경을 우리가 찾아가는 전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임의를 해갖고 사찰의 성보박물관이나 아니면은 지역의 전시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면 낫지 않나 해갖고 추진하는 일환으로서 첫째 번에 이제 우리 여기 천태종 관문사 성보박물관에서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담은 법고 창신전으로 명명됐습니다. 600년 동안 단절됐던 전통 사경의 맥을 오늘날에 새롭게 되살리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사찰마다 많은 불자들이 신행이자 수행으로 행하고 있는 사경을 조금 더 전통에 맞게 복원하고 알리겠다는 취지도 엿보입니다. 전통을 좀 알고 그리고 그 전통을 알면 이제 현대적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고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저는 좀 사경을 좀 고차원적으로 좀 고급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천태종의 소위 경전은 법화경으로 사경은 천태종 불자들에게 친숙한 수행법으로 여겨지는 만큼 관문사에서의 사경 전시회가 갖는 의미 또한 남달라 보입니다. 관문사 주지 월장 스님을 대신해 축사를 한 천태종 사회부장 도웅 스님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사경이 곧 불사이자 불성을 일깨우는 수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껏 불사하시는 이 공덕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에 불성을 일깨워서 모두가 다 고통 없고 저 행복한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이 사경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전통 사경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사경연구회는 첫 성보박물관 전시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곳에서 대중과 함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체험과 역사문화 탐방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은 충남 아산의 스리랑카 사찰인 마하위하라 사원 소속 불자들로 이들은 천태종 총봉산인 단양 구인사와
불교 천태중앙박물관을 방문하고 온달 드라마 세트장, 온달 동굴을 둘러봤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한국 생활을 돕기 위해 한국 전통문화체험, DMZ 평화통일 탐방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연말에는 사랑의 김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K-팝 한국문화 코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K-팝을 포함한 코스가 미국 공립학교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시민이 책 읽는 문화를 지향하는 전주에서 독서대전이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 한벽문화관과 향교 일대에서 열리는 2019 전주 독서대전에서는 가족 독서 골든벨, 쏙쏙 보물찾기, 독한 투어, 스탬프 투어 등이 선보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과 13일 한양 도성일원에서 제7회 한양 도성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화제의 대표적 프로그램은 순성으로, 순성은 조선시대 도성을 안팎으로 걸으며 주변 경치를 즐기던 풍습을 일컫습니다.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수집한 문화재가 5,600여 점이 되는데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다수의 불교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출처도 불분명하고 정리도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문화재 당국의 정리와 조사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5일 토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